따라 사연 따라 썰언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직장생활 하다 관두고 집에서 좀 쉬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와중 손님으로 만난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 24살, 그는 32살이라고 하였고 나이가 좀 많긴 해서 거절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함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죠. 지금 남편은 저에게 첫남자, 첫사랑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있는 터라 항상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요. 참고로 제 상황은 당당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모아둔 돈은 500만 원 정도였으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무남 동녀, 아버지는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3개월의 연애 중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생겨서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자기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생긴 걸 안 지 한 달도 안 돼서 유산이 되었어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때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다시 갖자고, 어린 나이고 다시 노력해서 어서 식을 올리자고 엄청나게 노력하더군요. 아이는 또 생기면 잊어진다고, 치유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한번 생겼으니 부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오빠가 나이가 있으니 결혼이 고픈 것 같다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약속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정말 다정해요.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저밖에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랑 저밖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는 나중에 갖고 널 지켜주는 가정을 꾸리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말에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채 4개월도 안 되어 전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멍청하죠. 딱 한 번 졸라서 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나 봐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부정출혈을 해서 피임 도구를 사용했는데 100% 피임은 없나 봅니다. 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키워보자며 울면서 말하는데 사실 임신을 다시 했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알겠다고 잘 해보자고 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도움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그와 함께 투룸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좀 미뤘어요. 제가 청년으로 대출 알아보려고. 왜냐면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을 정도로 남편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는 가진 게 스파크 경차 한 대와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업체 경비 같은 일을 하는데 180 정도 받습니다. 왜 못 모았냐니까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모르고 안 모았대요. 철이 없었대요. 믿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고 전 5개월을 넘겨 제법 임산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그는 저에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터놓았단 거 하나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신분증을 찾을 일이 있어서 카드와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는데 무심결에 본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이상했습니다. 8로 시작해야 하는데 앞자리가 7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본 척 넣어놨어요. 제 나이는 지금 25살이에요. 남편의 나이는 48살이고요. 남편은 키가 163 정도고 엄청난 동안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기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려요. 전 어째야 하며 애도 생겼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첫 번째, 피임 도구는 99% 확실합니다.
나머지 1%는 상대의 장난질이거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 두 번째, 혹시 남편 이름이 비읍, 티읕, 지읒인가요? 포항 출신,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맞으면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랑 너무나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놈을 찾고 있으니 같은 인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8위에서 7위인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추가 내용. 첫 번째, 그놈도 처음엔 40대로 안 보였음. 30대로 보였음. 두 번째, 키는 정확하게 재본 건 아니지만 내 키가 171인데 나보다 작았음. 세 번째, 그놈도 술은 못함. 한 잔만 먹어도 벌개짐. 네 번째, 그동안 지갑을 볼 수가 없었음. 안 보여줌. 발견 당시 어쩌다 보게 되었음. 다섯 번째, 친구가 없음. 주변인 말하는 걸 못 봄. 귀, 연골에 털이 남. 한두 개씩. 제 댓글 글쓴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기 결혼 당하셨다는 분 꼭 보세요. 제가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컴 사양이 안 좋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 시 버벅대길래 그 PC방에 사정을 얘기하고 N번 자리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의 고정석 수준으로 작업하곤 했어요. 그렇게 단골로 드나들다 보니 PC방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그게 바로 이니셜 비읍, 티읕, 지읒입니다. PC방 회원 가입할 때 작성했던 회원 정보를 받는지 저랑 동갑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캔 음료도 서비스로 제공해주며 저한테 유독 다정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레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첫 데이트였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제부터 음슴체로 쓸게요. 이름 속임, 나이 속임. 사귄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사람 집에 처음 놀러 갔다가 망우동 소재이며 월세 원룸텔입니다. 서류 봉투 더미 안에 온갖 고지서랑 독촉장 같은 걸 모아둔 게 있어서 살펴보니 얼굴은 동안인데 말투와 행동이 전혀 동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람이 담배 사러 갔을 때 훔쳐봤어요. 나랑 동갑도 아니었고 나이가 한참 많은 오빠였음. 서류 더미 사이에 주민등록증 앞 뒷면 카피해 놓은 A4 용지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칭했던 이름이 만약 홍길동이었다면 실제 이름은 홍길당이었음. 홍길동은 누구 이름이냐고 하니까 남동생 이름이라고 함. 사귄 지 3개월 동안 나랑 동갑인 줄 알고 길동아 하고 이름 불렀었는데 갑자기 홍길당 오빠가 됨. 이름과 나이를 속인 이유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이대 레벨을 맞추려고 했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이름, 나이 속였을 때 바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결국 용서하고 계속 사귄 바보 천치가 바로 저. 거짓말로 인해 많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랑 손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씀. 다정한 멘트와 눈물로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이 탁월함. 눈물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연기자나 배우 쪽으로 나갔으면 아카데미상 여러 번 휩쓸 인물. 그리고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강목으로 자기 팔뚝을 내리쳐서라도 깁스를 하고 옴.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직도 그 얘기로 싸우고 싶냐. 내가 다 미안해. 그만 싸우자. 라는 식으로 유도함. 그런 놈에게 정신이 팔려서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떡하니 빌려줬음. 그리고 휴대폰 명의도 3개나 빌려줬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1인당 5회선까지 명의 가능. 그 사람은 PC방 운영하면서 가게 전화랑 가게 TV, 집 TV 등등으로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초과해서 더 이상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함. 난 또 그걸 믿고 간사한 현올림에 속아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빌려줬었는데 뭐에 홀린다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음. 결혼하자고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깊은 사이끼리 금전 문제로 싸우지 말자. 난 너에게 결혼을 논할 만큼 진중하게 사귀는 입장이다. 그만큼 널 사랑한다. 결혼하면 어차피 네 돈 내 돈 없다. 그러니 저번에 꺼준 돈 갚으라는 얘기는 미뤄둘래? 이거임.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원 없이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라고 함. 정원 관리하는 분하고 매일 집 청소하는 분을 고용할 정도로 여유 있는 본가라면서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라고 함. 결혼할 때 아마 며느리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시원하게 해주실 거라며 돈 갚으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함.
그렇게 본가가 여유 있으면 부모님께 손 벌려서 내 돈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다 큰 자식이 자금줄이 막혀서 손 벌리면 아버지랑 엄마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함. 훗날 그 사람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 새끼 때문에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 쪼들린다. 그 새끼 말 하나도 믿지 말라 라고 함. 시베리안 허스키는커녕 병아리 한 마리 키울 여유도 없다고 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모시고 산다고 함.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전화번호를 하도 자주 바꿔서 연락이 안 돼서 장남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함. 지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 운운하며 효자 행세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줘서 암. 알고 보니 PC방 사장도 아니었음. 아는 형과 함께 동업 투자한 거라 PC방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니 그냥 PC방 알바였음.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그 PC방을 폐업하게 됐는데 보증금 반환 받으면 나한테 꾼돈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빼줬다 어쩐다 핑계를 댐. 초기 이상해서 2층 임대라고 써진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 번호였음. 전혀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대뜸 전화해서 보증금 반환 어쩌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결혼할 사이라고 둘러댔음. PC방 운영했던 사람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보증금을 안 주셔서 결혼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 깸방 이사가는 날 임대료 일부 및 각종 공과금이랑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입금해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함. 그 얘기를 전하며 보증금 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하니 사실은 동업 투자했던 형이 안 주고 있다고 함. 그 형이라는 사람도 PC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분이라 우연한 기회에 이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터 전화를 해보니 동업 아니고 월급 받는 알바라고 함. 이때부터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돈 갚을 때까지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함. 직장은 개뿔. PC방 개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내길래 변변한 직장도 없는 백수 남친 싫다고 했더니 직장을 구했나 봄. 가구 나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함. 가정집으로 나르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가구 판매처로 옮기는 직업이라 낮엔 주차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업계는 거의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함. 그런데 월급이 180만 원이랬다가 250만 원이라고 했다가 또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고 했다가 매달 30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일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일당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인 거임. 많게는 하루 30만 원, 적게는 5만 원 등등 갭 차이가 정말 컸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일하는 시간과 겹치는 장소로 가봤음.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건 난생 처음 깔아봄. 그놈이 나를 사람 못 믿는 여자로 만들어놨음. 멀지 않은 곳이라 가봤더니 간판에 피방, 막고, 포커게임 이런 식으로 써있음.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다가 돈 따면 하루 30만원, 돈 못 따면 하루 5만원 일당 벌었다고 하는 것 같음. 며칠 후엔 아예 작정을 하고서 퇴근 후 부랴부랴 그 포커 게임방이 보이는 카페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잠복하고 있는데 그놈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음. 몇 분 후에 그놈한테 전화를 했음. 게임방에서 전화를 받으면 게임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니 밖으로 나와서 내 전화를 받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소리를 내고 있었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지금 장롱 나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숨이 차네. 엄청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라길래 수고가 많다고 하고 전화 끊음.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완샷하고 나와서 포커 게임방으로 들어갔음. 게임방 의자를 들어 게임 중이던 그놈 뒤에서 내리쳤음. 본인도 잘못을 아는지 의자로 쳐맞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음. 사기 결혼 당했다고 글쓴님. 남편 직업이 보안업체 소속 경비라고 하고 혹시 야근이 잦거나 아예 밤에 일하지 않나요? 직접 남편 직장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개뿔 2.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여서 내 돈만 갚으면 바로 안 볼 준비가 되어 있었음. 나중엔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저리 꺼지라고 막말도 많이 함. 내 성격 다 버려놓은 사람임.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임. 위에 쓴 내용 이후에 빨리 돈 벌어서 내 돈 갚으라고 하며 막바지에는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게 됐음.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고 함. 그리고 나한테 월급 받았다면서 내게 꾼 돈을 갚기 시작했음.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길래 이번엔 직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참사. N텔레콤인가 하는 선불폰 사업인데 신용 불량자에게도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엄청 잘 된다고 했음. 난 그놈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그놈이 운영한다는 선불폰 사업의 블로그까지 이유 신청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내내 지켜보고 있었음. 그런데 정상 루트가 아닌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사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블로그도 열었다가 얼마 후에 폐쇄하고 또 블로그 열었다가 며칠 후에 폐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까 현금을 주고 선불폰 개통을 요청하면 일정 수준의 금액이 모일 때까지 블로그 운영 및 고객 응대를 해주다가 블로그 폐쇄하고 현금 먹튀하는 게 수법인 것 같았음.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들 등쳐먹는 사업임. 그놈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법이 없음. 손쉽게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천성이 사기꾼임. 거짓말도 타고났음. 내 돈으로 내 돈을 갚는다. 위에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았다고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갚은 거였음. 내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잔뜩 모바일 결제로 구입한 뒤 그걸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나한테 진 빚을 갚았던 거임. 여친한테 퇴직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모바일 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화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음. 그걸 지가 월급 받았다면서 돈 갚는 연기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림. 암튼 나는 내가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놈을 감시 또 감시했고 결국엔 돈 다 받았음. 그놈은 성매매도 함. 그놈하고 연락 주고받은 기간은 2년인데 그중 제대로 사귄 건 아마도 5개월 남짓.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름과 나이 속인 게 들켜서 내 딴에는 서서히 마음 정리했고 4, 5개월에 이를 때쯤엔 거의 모든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꿔준 돈 받을 궁리만 했던 것 같음. 암튼 그놈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 카톡 같은 것도 몰래 훔쳐봤는데 긴 밤도 해요? 라고 보낸 대화 내용이 있고 답장으로 흐흐 네. 짧은 밤은 한 번 이상 경험이 있으니 저런 내용이 오가는 거 아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봤는데 수중에 집불도 없어서 나한테 돈까지 꾼 놈이 새벽에 30만 원씩 현금 출금을 한 내역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었음. 날짜를 보니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내일 통화하자며 문자 보냈던 날임. 지금은 전과자. 위에 언급한 선불폰 개통 사기에 관한 이야기임.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웃 추가해서 염탐하고 블로그 폐쇄해 놓으면 또 그놈 휴대폰을 뒤져서 새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알아내서 이웃 추가하고 염탐질. 계속 그걸 반복했음. 다수의 피해자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었음. 거짓말에 하도 질려서 남자 볼 때 1순위가 거짓말 안 하는 남자일 정도로 대인마당에 숨쉬는 것까지 거짓인 그놈을 계속 깝치게 놔둘 수도 없었음. 그래서 블로그 캡처본과 증거가 될 만한 그 일당 무리들의 대화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경찰 관계자인 지인을 통해서 제보함. 통신 판매업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정에는 안 가봤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인가 실형 살고 나온 것을 알고 있음. 당시 여자친구였던 내가 제보했다는 것을 그놈은 아직까지도 모를 거임. 다행인 게 그놈은 우리 집 위치를 모름. 사실 안다고 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릴 만한 배짱이 있는 놈도 아님. 막바지에는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맨날 나한테 뺨 맞고 코피 터지면서도 지 죽은 듯 가만히 맞고만 있던 놈이니까. 사기 당했다고 글쓴님 보세요. 지금은 나이만 속인 걸로 알고 계실 테지만 만약 제가 아는 이니셜 비읍, 티읕, 지읒이 맞다면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슬슬 터질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환해지더군요. 그의 실체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나이를 속인 사람이 달랑 그거 하나만 속였을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그 사기 결혼과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레전드다. 두 번째,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안 속을 수 없을 것 같다. 소름 끼치네 진짜. 아는 언니 43살인데 35이라고 해서 속은 적 있었는데 나이 속이는 게 마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 세 번째, 헐, 제 친구 전 남친이랑 비슷한 듯.
이름은 모르겠고 키 163 정도에 나이 속인 거, 핸드폰, 통장 명의 빌린 거. 그 사람도 PC방 사장이라 속였는데 알고 보니 알바였어요. 그거 알고 헤어지자 하니 장문의 손편지 보내고 친구가 직장에서 성추행 당한 거 그 사람이 신고 도와주고 합의금 받은 걸로 동거했어요. 땡전 한 푼 없고 지네 부모가 엄청 부자인데 자기는 나중에 PC방 차리려고 알바하는 거라 하고 친구한테 나이키 조던 한정판 같은 거 사달라고 나중에 되팔아서 돈 벌게 해준다며. 친구들 전부 그 사람 이상해서 뜯어 말렸는데 친구가 오히려 그 사람 편들고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그 친구랑 쌩 깠는데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글이 가독성도 좋고 맞춤법도 훌륭하고 글 내용에서도 똑똑한 여성인 게 느껴지는데 이런 분을 몇 개월이나 속였던 그 남자도 참 대단하네요. 다섯 번째, 이분이나 원글이나 참 당한 여자분들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여섯 번째, 이 글이 주작이라는 분들 정말 밝은 것만 보고 겪고 사셨나 보다. 저 정도까진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인간 만난 적 있음. 다행히 나이, 이름은 맞았지만 직업이니 경제력이니 다 거짓이었음. 빨리 눈치를 채서 돈을 빌려주진 않았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쳤었음. 덕분에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지금은 극복하고 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그놈을 패버리고 싶다. 과거의 나까지. 일곱 번째, 글 쓴 사람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작 아닙니다. 다른 글은 써본 적도 없고 지난 8월쯤에 나무늘보 이야기 3편 올린 게 전부거든요. 여덟 번째, 글 보고 10년 가까이 잠수 태우고 있던 네이트 아이디까지 찾아서 글 적어봅니다. 제가 아는 남자분과 엄청 닮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저도 남자입니다. 키 163 정도의 72년생? 확실치 않음, 하지만 비슷. 드라마와 연예인은 관심 없어서 잘 안 보지만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 나오는 박성훈 검색하니 눈매가 상당히 닮은 것 같음. 코가 휘었다는 말에 방금 카톡 사진 보니 코가 휜 것 같음. 자꾸 제 스스로 겹쳐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렇게 보임. 술 안 먹음, 친구 없음, 담배 핌. 제 기억엔 골초처럼 피진 않음. 제 기억엔 고양이를 키웠는데 좋아함. 그리고 이니셜을 티귿 지읒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옷 지읒이 아닌가요? 헐, 쓰다 보니 이름까지도 뭔가 비슷해 보임. 말솜씨 장난 아님. 제 기억으로 머리도 좋았던 것 같음. 이목구비 뚜렷함. 사진 찍는 거 싫어함. 현재 폰 카톡 사진과 프로필이 몇 년째 그대로. 폰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다른 폰을 쓰는 것 같기도 함. 얼굴 진심 동안임. 옷도 나름 잘 입고 다님.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혹시라도 글쓴이님이랑 대화 좀 해보고 싶네요. 추가할게요. 키 163에 딱 72년생에 내일 모레 50인데도 30대로 보일 만한 동안 외모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며 친구 하나 없고 그 나이 되도록 경차 하나에 모은 돈 딸랑 1,000만 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 인물 같아서 시간 들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아, 얼굴은 반반해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입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 나오는 박성훈 배우님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콧대가 바르게 반듯하지는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삐뚤어진 느낌이에요. 글쎄요. 스파크 차량이 그놈 명의일지 의문도 들고요. 1,000만 원이나 모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또 사기쳐서 단번에 1,000만 원이 생겼다면 모를까요? 제가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주작 또는 허위는 절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글을 보시면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실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글을 쓰신 글쓴님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라며 쓰는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숨쉬는 것마저도 거짓뿐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왜 지속된 만남을 유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간 뜯긴 금전적 피해를 따박따박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글쓴님이 알고 계시는 남편의 이름이 이니셜 비읍 티읕 지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비읍 티읕 지읒과 동일 인물인데 개명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나열해 볼 테니 만약 공통점이 많거나 동일 인물로 여겨질 때는 과감히 남편과 헤어지시라는 취지에서 써봐요. 동안 얼굴. 그러니 나이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치아 상태를 보세요. 앞니 중 한 개는 손으로 톡 건드리면 빠집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시 맞춰서 끼워 넣으면 깜쪽 같음. 술은 입에 대지 않으나 담배는 골초 수준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알고 계실 테니 탈탈 털어보세요. 사기 전과범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키는 말씀하신 대로 163 정도. 저랑 나란히 서면 저보다 작았음. 72년생. 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죠. 사과할 때 눈물로 호소하는 타입이고 이 세상에 너와 나 단 둘뿐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타입 맞나요?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타입.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뭐라고 하면 꼭 어디가 다쳤다. 병원에 있느라 연락 온 줄 몰랐다는 핑계를 자주 대지는 않나요? 영화 화차의 주인공처럼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귀었던 사이인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어요.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는 하시나요?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며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그거 역할 대행 초빙한 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 키우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놈이 확실합니다. 포항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결혼식은 올리셨나요? 만약 올리지 않으셨다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고 만약 결혼식을 하셨다면 100% 1000% 역할 대행 하객들일 겁니다. 그놈이 맞다면요. 오늘의 사연은